축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9제 그리고 이제 저승을 가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가까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응? 내가 힘들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물신양면으로 이제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별하고 나면은 이제 그 빈자리가 진짜 크게 느껴집니다. 나도 삶을 살면서 그러한 이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나이 이제 28살 때 아버지께서 가난을 이제 이기시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힘든 일이 있으셔서 이제 시골에 그 당시에는 이제 흔했습니다. 이 농약을 드시고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을 드시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원망스럽고 밉고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도 우리 집은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많은 힘든 그러한 처지에 있었고 이제 남겨진 빚도 굉장히 많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시니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장례식도 굉장히 초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드는 그 장례식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 몰래 새벽 2시에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부조금 들어오는 함을 몰래 열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미련도 많으셨고 가족에 대한 그런 걱정도 참 많으셨는데 한도 있으시고 상처도 많으시고 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떠나셨고 김세론 김수현과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런 김수현과의 그런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편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은 별로 없다. 진짜 찐 김수현 팬이 아닌 이상은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본다고 중립 기여를 받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마음이 나 또한 이제 슬프더라고. 왜냐하면 진짜 마음이 아픈데 나도 김세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고 내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고 아저씨라는 영화도 내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나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김수현이 이제 김세론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여자는 혼자 상상 속에 그런 연애를 했고 셀프 연애 이런 거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연애한 적이 없다 그런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간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김수현은 이제 김세론이 혼자서 자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춰지게끔 했기 때문에 이제 유족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비통하고 슬프고 이것은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유족의 이제 이러한 이제 마음 아픔, 고통, 슬픔, 비통함 이러한 감정이 앞서서 이제 김세론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김수현에 대한 배신감, 상처 이러한 감정을 이미 오롯이 다 이제 이걸 다 받았습니다. 자기 내면에 그대로 다 이제 그렇게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김수현은 엄청난 그런 대배우고 유명하고 중국에서 수백억의 그런 900억인가 1년에 그렇게 이제 벌어들인다는 또 기사도 있더라고.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근데 그에 비하면 이제 김세론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비춰지니까 어떻게 세상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속앓이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채무, 돈,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압박을 받으니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죠. 세상을 떠난 날이 이제 김수현 생일날이지. 생일날이 아마 이제 기일이 된 거네. 여기에 굉장한 이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너는 나를 잊을 수 없다. 영원히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생일날 내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일 뭐 축하 이런 메시지를 받고 뭐 파티도 하겠지만 너는 너의 생일에 내가 떠났다는 것을 너는 그것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그걸 딱 주홍 글씨로 새겨주고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김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왜냐하면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고 한데 또 가장이잖아. 가장이라 의미는 뭐냐면 집이 너무나 그렇게 이제 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동생들이 2명이 있고 한데 자기가 이제 언니로서 그러한 역할을 마지로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보통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없지. 더군다나 연예인이면 뭐 대부분들이 다 이제 되바라지고 막 그런데 야 김세로는 정말 진흙 파채 진흙 같은 그런 이제 그 연못에 피어나 있는 그런 연꽃과 같다. 그런 사람이 김세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김세론의 그 49제 일이 49제 이제 제를 올리는 날이 오는 4월 5일이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4월 5일이 이제 김세론의 49제가 다가옵니다. 49제는 사망 후 49일 동안 고인의 업에 따라 다음 세계가 결정된다는 고유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49제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인이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불교의 이제 의식입니다. 의식인데 내가 왜 이 49제를 4월 5일이 이제 김세론의 49제 날이다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김세론은 이제 저승으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본인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 내가 해드릴게요. 나 누구보다 이제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연사 하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밤에 잠을 자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든 병으로 세상을 떠나든 지진, 자연재해 뭐 건물이 붕괴되고 해서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극단적인 세상을 떠나든 이런 다양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 하나만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이제 자살을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나쁜 죽음이고 자연사 한 100세까지 잘 살다가 죽으면 호상이다. 좋은 죽음이다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전계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고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한 3일 정도는 이제 기절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영혼과 우리 육신의 이 배꼽 쪽에 이제 이거 은빛 밧줄이 있거든. 은빛 밧줄이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어. 이 은빛 밧줄은 이제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아주 멀리 우리가 이제 뭐 유체이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못 가게끔 당겨지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을 날리잖아. 연을 날리면 아무리 연을 뭐 200m 날리더라도 그 이상 이제 못 날아가게끔 연줄을 묶어 놓잖아. 똑같은 그 원리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이 은빛 밧줄이 은빛 코드가 이제 이렇게 딱 끊기면 완전히 이제 죽는데 이것이 이제 딱 이제 우리가 육신과 영이 분리되면 끊어지고 그러면 이제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영혼은 이제 한동안 기절한 상태에 있어. 기절한 상태. 잠들어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빠르면 이틀 이제 늦어도 3일 정도까지는 이제는 기절했다가 이제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는데 이제 자연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순리대로 죽음을 맞이한 거야. 자연사, 그 질병, 암 같은 거 있지. 질병.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49세 전에 순리대로 이제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제 저승 넘어갑니다. 왜? 이미 이제 스스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야. 병에 걸리면 우리가 이제 언제 죽는지 알잖아. 암에 걸리든 뭐 3개월 남았으면 1년 남았으면 알잖아. 이미 충분히 이제 이 삶을 정리를 하고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을 정리를 한다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치? 그리고 이제 자연사 오래 사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든가 이제 재해 건물 붕괴 죽는다든가 칼 맞아 죽는다든가 흉기에 의해서 응? 살해를 당했다라든가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이제 자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 자살도 원래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순간적인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야. 자살 여러분들 있지. 자살하고도 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이제 자살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 그들은 이제 깨어나더라도 이제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한동안 인식을 못해. 그냥 이제 꿈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빠져 있다고. 착각.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되면 이런저런 경험도 하게 되고, 공중에 붕 뜨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이동하고, 재밌는 일도 하잖아. 그치? 막 날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잖아. 똑같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영들 또한 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에 그냥 꿈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냥 재밌어. 재밌다고. 보면 이제 유령들이 보이고 귀신들이 보이고 목이 없는 귀신들이 보이고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게 재밌는 거야.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우리 꿈속에 우리가 귀신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 들지. 무섭잖아. 똑같아.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지났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지. 왜냐하면 이제 옆에 있는 영들이 있지. 영들이 계속 이제 귀신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 너는 이제 귀신이다. 우리가 똑같은 귀신이다. 넌 인간이 아닌데 왜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걔들 어떻게? 이 상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육신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우리 입을 얘기하면 공기에 있는 파동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소리가 가는 건데, 이 다른 차원에는 이 공기 자체가 없어. 육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떨림판, 이게 소리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상념으로 얘기를 해. 천사들도 상념으로 텔레파시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자, 김세론이 이제 안타까운데 정말 아까운 사람이야. 이 연예계에 있지. 통틀어 봐도 김세론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연꽃과 같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다 물질욕에 오염되었고 부와 명예, 권력에 이제 종이 되고 하수인이 되었고 자기들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게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김세론은 정말 청순하고 있지. 순수하고 소녀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야. 내 얘기했잖아. 연예인들이 전부 다 독버섯이라고 했죠. 독버섯. 우리가 아름답다고 화려하다고 그냥 예쁜 화려한 만큼 더 맛있겠지. 오면 좋겠지. 그렇게 요리해서 먹다가 어떻게? 죽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세론이야. 김세론. 연예계 그 독버섯 같은 독버섯들이 많은 그런 연예계 있으면서 김세론은 독버섯이 되지 않은 여자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내 개인적인 견해야. 자, 김세론이 이제 4월 5일 되면 이제 이 49제의 일인데 그 이후에도 저승을 넘어가지 못할 이유가 많아요. 몇 개 설명해 줄게. 하나는 김세론은 마음이 굉장히 선하다고. 착할 선자 알지? 세상에는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런데 이제 그들 자세히 보면 있지. 그만 바라다 보면은, 그만 쳐다보면 정말 착한 것처럼 보이거든? 연예인들이 그 포장 잘하잖아.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그렇잖아. 근데 김세론은 있지. 태어나기를 너무너무 선하게 태어났어. 천사처럼.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아니한, 이기적이지 아니한, 그런 착할 선이라는 거야. 둘째는 마음이 여려.
마음이 너무너무 여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악기에 비유하면 어떠한 악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 첼로는 좀 이제 둔탁한 느낌이 나거든? 첼로는 크잖아. 바이올린, 선율과 같은 그런 느낌이야. 마음이 아주 여리다는 거지. 여려. 마음이. 그러니까, 김세로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냥 무심코 얘기를 하더라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세로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김수현과 이제 이 김세론이 같이 있는 집에서 있는 뭐 집 장소가 집인가? 등 만져주고 김수현 등 만져주면서 하는 거 있지? 전기 그거 마사지 하고 있는 김세론이 뭐 강아지 털 위에 뭐 등 위에 뭔가를 붙여놓은 것 같아. 이 영상이 있었잖아. 그런 것만 봐도 이 김세론이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몰라. 여리다라는 거야. 여린 사람들 있지? 여린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할 확률이 높아. 왜? 이 세상에 이겨내지를 못해. 너무 착하기 때문이고. 여리기 때문이야. 쉽게 상처받아. 셋째,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김세론이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쓰려고 이제 얘기해 주려 하다가 왜 이제 애쓰는 사람이라고 바꾸는 줄 알아? 노력하는 사람과 애쓰는 사람은 달라. 애쓴다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그것을 진짜 목숨처럼 있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그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강도거든. 김세로는 진짜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면 어떻게든 이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김세론이. 얼굴에도 묻어나거든. 그 자체가 선하고 여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약속 하면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그러고 못 지키면은 자기가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미안해서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이제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상처 주지 못하는 성격이야. 김세로는. 물론 김세로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자기도 이제 모르게 무심코 상처 준 적이 있겠지.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에 비한다면 이 시대는 말세 시대이잖아. 이제 종말까지는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성경이 뭐라 적혀 있어. 말세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시극함으로 불법이 많아진다라고 적혀 있어. 불법. 자, 김수현과 김세론 중에 누가 불법을 더 많이 저거를 했을 것 같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거라니까? 김세론은 그렇지 않아. 절대 남에게 상처 주지 못하고 있지. 남에게 하나를 받으면 세 가지 이상을 돌려줄 수 있는 여자가 김세론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선녀, 천사, 이런 존재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자기 상처를 남에게 이제 안 보여주면서 타인의 아픔, 슬픔,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김세론이더라고. 김세론. 왜? 이 사람은 살아온 그러한 이제 환경도 있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만약 김세론이 이제 누군가와 결혼해서 산다 그러면 정말 이제 그 집안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은 김세론이 다 도와주고 있지. 보살펴주고 공감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성향이라는 거지. 자기 상처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상처는 공감할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거야. 이제 대놓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도움 줄 수 없지만, 처제가 아니라면은, 그냥 이제, 손편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좀 진솔한 그런 마음을, 자기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다. 우리 추운 겨울에 있지, 그 있잖아. 뭐, 핫팩 같은 그런 사람이야. 핫팩이 이제 작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 따뜻하잖아. 그거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여섯 번째,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 김세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세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역 배우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유명해졌고, 그런데 이제 그 음주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꿈이 꺾여버렸어. 거기다가 이제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뭐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 뭐 김수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마음도 있습니다. 연기자로서의 그런 야망도 있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일곱 번째 이제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 김세론이.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 그 사랑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에 이제, 카카오톡 내용에, 그러니까 그 편지, 손편지에 보면 적혀 있잖아. 오빠는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함께한 시간이 이제 나쁜 시간으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뭐라 그래? 정말 아름다워. 마음이. 나는 오빠가 하는 일과 연예인 일과 오빠가 앞으로 하는 그런 이제 연애 이런 모든 것을 나는 오빠를 응원할 거라고. 누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절대 25살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정말 성숙했다라는 거야. 성숙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을 아직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는 거야. 김수인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그지? 뭐 7억을 어떻게 뭐 돈을 뭐 어떻게 해버린다 뭐 압박 그렇게 내용 증명을 2차례나 보냈다고 하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더 많은 그런 이제 수위 높은 그런 또 이제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지. 정말 마음이 지고지순하다. 청순, 가련형이다. 첫사랑은 마지막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여자였고, 마지막 8번째, 가족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동안 살면서 했던 것에 대한 일들에 대한 뭐 후회, 미련도 있고, 한이 있습니다. 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한. 그리고 이제 김수현에 대한 그거. 또 남겨진 동생이 2명이라지 동생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자기로 인해서 동생들이 얼마나 또 힘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지, 또 가족들이, 부모님이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 그리고 자기 탓을 해. 자기 탓. 이런 사람들은 죽더라도 있지, 자기 탓을 하지, 타인에 대한 탓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슬퍼해. 영원히 슬퍼한다고. 자, 죽으면 귀신이잖아? 귀신이라 불리는 이유는 뭔지 알아? 죽었으면은 저속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귀신인 거야. 모든 귀신들은 지방령이야. 지방령이 귀신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자, 김세로는 어떤 존재였어?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여리고, 타인과 사람들과 약속하면 무조건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어. 왜?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하니까, 그 남의 상처 주지 못한 성격이야. 그 자기 상처는 꽁꽁 싸매고 안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있으면 안아주려고 그래. 보듬어 주려고 그러고, 위로해 주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김세로는 이제, 누구보다 이루지 못한 꿈, 그 일단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걸 못했잖아. 그리고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에 대한 그러한 예의를 아는 사람이야. 가치를 안다는 거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부모님과 두 동생에 대한 그런 이제 죄책감, 후회, 미련,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엄마, 아버지, 미안해요. 내 탓입니다. 동생들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김세론이가. 그러니까 김세로는 진짜 연예계란 이 진흙탕에서, 진흙으로 가득한 이 연못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희고 맑은 이슬 같은 그런 연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49제가 이제 4월 5일인데, 정말 김세로는 저승으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가더라도 아주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제는 이제 불교에서도 이미 이제 깨달은 그런 중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회와 이 환생이 없습니다. 왜? 인류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고 몇 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종결됩니다.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연재해들이 다 보여주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미얀마에서는 규모 7.7 강진이 일어났고 지금 1만 명 이상 지금 사망자 나오는데 봐서는 3만 명 될 것 같아. 온 나라가 다 절반이 다 무너졌어. 지금 다 깔렸는데 인터넷 끊겼고 그래서 지금 집계가 안 되는데 수만 명이 논다니까. 이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자, 여러분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김세로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고 연꽃이 꺾였습니다. 진흙탕에서 진흙밭에서 스스로 힘으로
아름답게 희고 맑게 지구시순하게 피어난 연꽃이 스스로 세파에 세상사에 상처에 못 이겨서 스스로 이제 세상을 버렸어요. 꺾였습니다. 나는 연꽃이 꺾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김세론과 사귀었던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그 자가 심판의 날에 어디에 서겠습니까? 김수현이 심판의 날에 어디에 서겠어요? 오른쪽은 양이 서는 곳이고 왼쪽은 악한 자들,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자들이 왼쪽에 서는데 염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서겠습니까? 유황으로 활활 불타는 불못이 던지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김수현이가 어디 설지? 나는 오기로 한 인자로 왔습니다. 나는 김수현이 어디로 갈지는 이미 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세론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이성에서 그러한 미련들 어쩌겠어요? 이미 이제 육신이 없는데 육신은 이미 이제 화장터에 들어갔고 이미 다 사라졌고 제가 되었고 원래대로 에너지로 돌아갔고 김세론은 그 누구보다 잘 살았습니다. 85세, 100세보다 잘 살았습니다. 아름답게 살았어요. 자,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제 인류들이 가는 그곳은 다 어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후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세론도 그 세계가 진짜 저승세계가 아닌 가짜 어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홀로그램이 이루어진 사후세계 저승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가야 할 곳으로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내가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이 한마디 말로 그냥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